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장 시작하지 않았고요. 오늘 국장 보시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한정되는 급락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빠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쯤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상승이 꺾였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시점에 대해서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큰일이 터진 거 없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것은 바로 종전이라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 이슈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그 해결되는 이슈에 대해서 이 회피하는 위험을 선호하는 자금들, 위험을 선호하는 자금들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요거는 그 세미컨덕터 SOX SOXX라는 ETF입니다. 오늘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서 과한 이격이 발생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일봉에서는 아직 보이진 않죠. 주봉, 일봉 그래서 다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게 있을 때 조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올라갔다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줘요. 요 정도의 길이의 음봉은 사실 되게 많이 보입니다. 요쪽에서도 보이고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엄청 많이 보이죠. 요런 큰 음봉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지금 엄청 조정을 받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QQQ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크죠. QQQ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데 이런 음봉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음봉이다. 엊그저께 쫙 빠졌다 올라간 거 빼고는 가장 큰 음봉이다 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 이 음봉 엄청 큰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이런 음봉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음봉들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을 바꿔놨었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엄청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팔고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봉으로 봤을 때 과열이냐? 아니에요. 과열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자, 쏙슬입니다. 쏙슬. 세미컨덕터 3배짜리죠. 이미 과매수 플러스 과이격이 벌어진 부분이 나왔었고요. 이 이격 이후에 이런 게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몰아 올렸고 오늘 요만큼이 나오죠. 요렇게 보면 되게 커요. 왜냐면 이건 쏙3예요. 세 번째 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큰 한 10%짜리 음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왔었죠. 과매수 구간에 큰 이격. 그래서 오늘의 저점은 여기니까 아직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일단은 젠슨 황께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엔비디아 물 들어왔죠? 주봉 보시면 물이 완전 들어왔습니다. 왜? 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점을 깨버리면 매물이 약해요. 되게 쉽게 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겠죠. 그러면 결국은 쉬운 방법으로 작은 매수 하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요 조정, 지금 요 회색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5일선이거든요. 아직 5일선이 닿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급등했으니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요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저는 요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 정도에서 한 조금만 조정받고 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그림 그래요. 브로드컴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가다가 아직 양봉 안에 있죠.
주봉 체크해도 과열 양상은 있으나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힘이 있고, TSMC 엄청나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여기도 과매수 양상은 있으나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애들 다 이렇게 2~3%씩 빠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보이고요. 구글 뭐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이 주봉 보시면 이거 조정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죠.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테슬라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길게 다는 윗꼬리 일정 부분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제가 봤을 땐 빵빵빵빵 한 요정도까지겠네요. 자, 애플 뭐죠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이상한 거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마 그 프리장이라서 이렇게 보일 거고요. 프리장 지나가면 싹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런 건 확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분으로 조금 봐보면 누군가가 와라락 팔았다가 올라갔습니다. 253불까지 팔았다가 295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도 한 2% 정도 빠지는데 약간 하락 추세에 있어요.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 그리고 벅셔 소웨이 오늘 당연히 오르겠죠. 오늘 같은 날 방어해주는 게 바로 벅셔 소웨이입니다. 좋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 팔란티어 테크 200불 찍고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13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토작이죠. 거의 반토작을 하고 있는 부분. 팔란티어 그럼 뭐 나쁘게 보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회사 뭐 나스닥이다 이런 데서 봤을 땐 되게 작게 보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요. 실제 국가적인 업무를 발주받아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조정이 있다 라고 정도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요 정도 선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 120불 정도 선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급락 나오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인데요. 꼬리 달고 주봉으로 봤을 땐 뭐 의미 없는 전혀 뭐 보이지 않는 양자 컴퓨터는 저는 아이온큐로 그냥 모든 걸 다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 다 팔고 아이온큐만 가지고 가기로 생각을 했고요. 저희 아픈 손가락 템퍼스 AI는 하락세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락세 왔을 때 원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안 간다. 오히려 이쪽이 주력 섹터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는 홀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수를 시작한 것들이 이제 아이렌이라는 회사죠. 아이렌이라는 데이터 센터 회사고요. 오늘 내려가는 건 당연히 뭐야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매집 중에 있습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 USDC를 만든 회사죠. 이 회사의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USDC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을 갖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1차가 통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엄청난 쓰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물꾸물 매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상장한 회사 세레브라스라는 회사이고요. 요거는 뭐 엔비디아를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회사인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매수를 진행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IPO의
대어는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X죠. 당연히.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세레브라스였어요. 그 세레브라스가 상장을 한 거죠. 이 상장한 세레브라스에 대해서 우리가 안 사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빠지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사보자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파랑색이에요. 오늘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볼까요? TQQQ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빠지는 거 보이시고요. QLD 마찬가지고요. 속설 아까 보여드렸고, 라브, 바이오, 테크 빠지고 있고, 일반 바이오도 조금 빠집니다. 로보트 조금 빠져요. 사이버 보안은 빠지는 느낌 아니고요. 퀀텀도 아까 아이온큐였는데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요거는 ETF지만 안 보기로 했고요. 국채금리는 어우야. 미국 장기 국채 관련된 많이 빠지는데요. 많이 빠져요. 만약에요. 만약에 저번처럼 83불까지 온다면 조금 매수를 해볼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너무 크네요. 이더리움 엄청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ETF가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방향 정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을 지금 매집할 때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반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매집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세요. 요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대응하는 거. 비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세레브라스 사줬다네요. 갑자기 298에다가 걸어놨는데 갑자기 팍 터치하면서 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확 떨어지나 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한 5만 불 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영역이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가장 핫했던 녀석들 이제 돌아볼 건데요. 샌디스크 분명히 이격과 과매수 사인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매도를 사인을 주니까요. 여기 대비해서 여기니까 여기 대비해서 요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회사들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를, 액티브 ETF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사고 싶었던 것들 있죠. 올라갈 때 사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놔요.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퀄콤 왜 오르죠 오늘? 그리고 버티볼딩스, 루멘텀홀딩스, 코닝 요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지금 못 사잖아요.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조정이 되면 이 상승을 이끌었던 내용, 즉 지금 현재 D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D램이 부족하다라는 게 해소되지 않았으면 이때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간다? 일단 중심선 확인하는 거고요. 중심선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선에 오는 걸 확인해요. 근데 보통 오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면서 대응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중심선까지 일단 내려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중심선까지 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거고요. 인텔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단기 급등이 지금 과매수에 엄청난 이격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락할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요 중심선 지키고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볼 거고, 요렇게 갭이 있었으니까 갭이 이제 채워지는지 아닌지 볼 겁니다. 70불 언저리까지 내려온다면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AMD도 어마어마하게 갭이 있죠. 한번 내려오는 거 보고 채우는 거 보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은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상승에 중독되어 있어요. 상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자, 엔비디아 뭐 요 정도 빠지는 수준이 요만큼 올라서 요만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건전한 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건전한 조정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번 조정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조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좀 매집을 해놓는 습관 요런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부분은 11월 3일인가요? 미국 중간선거 플러스 이란과 미국의 종전입니다. 가장 큰 타픽이기 때문에 이 타픽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가 지금 1,500원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숨 내려놓고 주말을 즐기시기 위해서 푹 쉬러 가십시오. 고맙습니다.